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체코의 국방부 장관은 최근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제안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체코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의 강화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코 방위산업 업체는 세계의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유럽연합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야나 체르노처바 국방부 장관은 노비니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체코 군대는 올해가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집권 4년 동안 체코 군대는 얼마나 변할 수 있습니까? 많이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군인들조차 정치인들이 마침내 군 현대화의 약속을 지키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일부 군인이 특정 사양의 무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구매를 협상하거나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체코 군인들은 정부에게 내년에 쓸 돈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차와 같은 경우도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인프라와 서비스 및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월 단위로 해결할 수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전차 시스템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72 전차를 대신하여 독일이 제공한 레오파드 2A4 전차의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체코 군인들은 이 서방 전차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코 정부가 현대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현대화된 전차를 얻을 수 있지만 내년에 예정된 대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20개국이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생산 라인이 항상 모든 계약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방위산업이 새로운 생산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군의 현대화 요구가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많은 시간이 지나야 체코의 방위산업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방에 지출하는 돈의 일부가 체코에 머물고 여기에 생산 공장이 있는 회사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기 원합니다. 체코 정부는 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체코 군인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저는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전차와 같은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제공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체코 군대는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레오파드 전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레오파드 전차를 받아서 행복했지만 체코 군대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서방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생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체코는 폴란드처럼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공급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코는 폴란드와 같은 지리적 조건과 국방 예산 및 정부와 야당 간의 군의 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만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구매를 계획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확실히 유럽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인근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부 기반 시설과 유지 보수 시설이 폴란드에 구축된다면 무기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은 선택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며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옵션과 제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소적으로 말해서 체코 방위산업의 기회입니다. 체코 국방부가 체코의 방위산업체들에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나는 체코의 방위산업체들이 이 기회를 아주 잘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침공 후 몇 시간 만에 체코 군수산업업계 대표를 초대하여 회담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기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화되지 않은 체코 기업에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붕괴 이후 체코의 방위산업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서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체코 방위산업체들에게 기회가 있긴 합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무인 차량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무인 차량의 중요한 기술들을 국방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스타트업과 다양한 프로젝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또한 체코 국방부에서 제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에미모스와 국방부가 체코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실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미국과 체코 정부 간의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항공기의 체코 기업들의 부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체코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체코의 기업들이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동향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럽방위청도 다양한 하이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코 기업들이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가치가 있습니까? EU 국방장관의 비공식 회의에서 체코의 역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3D 프린팅과 기타 기술 분야와 같은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공적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EU의 동료들이 체코를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과의 국방협정이 체코의 방위산업 기술을 현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미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방위협력 가능성도 포함할 것입니다. 체코의 방위산업 현대화에서 국유 기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LOM과 VTU 및 VOP와 CG와 같은 연구기관 및 회사를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항상 그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체코의 연구기관들은 EU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연구개발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국방대학교를 더 많이 참여시킬 것입니다. 체코 기업들이 군사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유럽 기금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까? 이제 군사기술 연구 및 개발은 EU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체코는 지금까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체코의 방위산업은 유럽연합 내에서 잘 정착되어 있고 기업들도 개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코 기업들은 유럽 군사기술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2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코의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의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고 초기부터 미래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군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비로 무장한 기갑여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전차대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가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첨단 무기들은 창고에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교육도 현대화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낡은 기술로는 조국 수호를 원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 젊은이들을 군대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전통적인 영역에 더해 우주나 사이버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체코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억 5,7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체코의 방산회사에서 한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공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야나 체르노오바 체코 국방장관은 한국산 무기 제공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된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무기에 대해선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신에서는 미국이 지불한 자금으로 체코가 신궁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체코가 한국산 무기 구입을 추진한다면 폴란드와 공동구매가 이루어져 무기 도입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또한 현재 한국은 폴란드의 방산무기 거점을 만들 예정이어서 인접국가인 체코로서는 많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체코는 독일로부터 중고 레오파드 2A4를 20대를 양도받았고 40대의 레오파드 2A7도 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차량 탑재형 자주포인 하나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어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FA50에 해당하는 고등운영기 겸 경공격기인 L39NG를 개발하고 운용 중이어서 FA50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체코는 웬만한 무기는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위산업 기술이 뛰어난 국가여서 과연 체코가 한국에 어떠한 무기를 주목하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